우유를 20년 넘게 매일 마신 분들의 80%가 골밀도 부족 판정을 받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뼈를 연구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하나 있어요. 72세 한 어르신이 제 앞에 앉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우유를 하루도 빠짐없이 23년 동안 2잔씩 챙겨 드셨어요. 뼈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나이 평균보다 무려 30%나 낮게 나온 거예요. 저는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연구해 온 박사 한지훈입니다. 그때 저는 그분과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 8,000잔이 넘는 우유, 그런데 왜 뼈는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겨우 32%에 불과합니다. 100을 넣어도 몸에 남는 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우유만 믿고 뼈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말 옳은지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고 결국 우유보다 흡수율이 40%에서 50%까지 높은 음식 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3가지를 식탁에 올린 뒤 석 달 만에 골밀도가 평균 8%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1년 후에는 15% 이상 상승한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뼈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디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69세 이영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아침마다 몸이 잘 펴지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우유는 하루 2잔씩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뼈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죠. 본인은 분명 열심히 관리했다고 생각하셨는데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제가 이유를 차근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유만으로는 칼슘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영순 어르신은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을 올리고 점심에는 깻잎 무침을 꼭 곁들이고 저녁에는 작은 생선을 간식처럼 챙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몸의 힘이 달라진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펴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장 보러 나갈 때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회복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통깨 한 숟가락에는 약 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숟가락만 드셔도 우유 2잔과 맞먹는 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로 우유보다 8%나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만난 71세 박진일님은 아침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을 올리는 습관을 3달 동안 꾸준히 유지하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7%나 올라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통깨의 마그네슘과 아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더욱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을 지을 때 통깨를 한 숟가락 넣거나 나물무침에 듬뿍 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 미역국에 통깨를 한 숟가락 넣어도 좋고 김치찌개 위에 살짝 뿌려도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껍질을 벗긴 깨는 칼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껍질이 있는 통깨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고를 때 검은 껍질이 그대로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깨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깻잎입니다. 깻잎 10장에는 무려 21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통깨보다도 훨씬 풍부한 양이죠. 서울식품영양학회 자료에서도 깻잎의 칼슘 흡수율이 약 45%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서양 채소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문호님은 매일 점심에 깻잎 무침 한 접시를 꼭 챙기셨는데요. 허리의 뻐근함이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깻잎은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진간장과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만으로 가볍게 무쳐서 드시면 충분해요. 혹은 쌈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된장에 싸 먹으면 된장에 칼슘까지 더해져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다만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짜면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가능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깻잎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작은 생선입니다. 특히 뱅어포 한 줌에는 약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뼈째 먹는 식품 중에서는 칼슘 함량이 정말 높은 편이죠. 한국영양정보원 보고서를 보면 뱅어류의 칼슘 이용률이 약 35%이며 여기에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서 체내 이용률을 더욱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성우님은 매일 한 줌씩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작은 생선을 드셨는데요. 1년 만에 골밀도가 12%나 상승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한 번도 골절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생선은 멸치, 뱅어포, 마른 새우 모두 괜찮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만 돌리면 고소한 간식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도 바삭해져요. 다만 작은 생선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이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흡수율도 32%로 우유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특히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해서 뼈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정미선님은 저녁마다 두부 반모를 된장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드셨는데 넉 달 만에 체력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셨어요.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장 보러 다닐 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부는 찌개에 넣어도 좋고 간단하게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두부김치로 드셔도 맛있고 영양도 좋아요. 다만 두부는 칼로리가 낮아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다른 반찬도 함께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두부를 어떤 요리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멸치입니다. 마른 멸치 한 줌에는 약 3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특히 작은 멸치일수록 뼈까지 부드럽게 씹혀서 칼슘 섭취에 유리합니다.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자료를 보면 멸치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로 안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72세 김영호님은 아침마다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챙기셨는데 반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9%나 올라간 걸 확인하셨습니다. 멸치는 볶을 때 들기름을 약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면 비린내 없이 고소하게 즐길 수 있어요. 견과류나 고추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다만 멸치도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간을 싱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림보다는 볶음이 나트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멸치볶음을 얼마나 자주 만들어 드시나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는 약 10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충남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의 칼슘은 약 25% 정도 흡수되며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어 뼈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박성호님은 매일 시금치나물을 챙겨 드셨는데
석 달 후부터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으면 칼슘이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데칠 때 물을 한번 버리면 수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시금치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7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 한 접시에는 약 5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엉의 칼슘 흡수율은 약 20%로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은희님은 우엉조림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챙겨 드셨는데 변비도 해결되고 뼈 건강도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우엉은 조림이나 볶음으로 드시면 좋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우엉차로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우엉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게 썰어서 조리하면 소화가 더 잘 돼요. 여러분은 우엉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에는 약 6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더욱 돕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자료를 보면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율이 약 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최정숙님은 매일 저녁 브로콜리 샐러드를 챙겨 드셨는데 넉 달 만에 골밀도 수치가 10%나 올라간 걸 확인하셨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좋고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3분 이내로 짧게 데치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칼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만 브로콜리도 수산이 들어있어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어떤 방식으로 즐기시나요? 이렇게 8가지 음식만 잘 챙겨도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칼슘 흡수를 더 잘 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햇볕으로 비타민 D를 채우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팔과 다리를 햇볕에 15분만 노출해도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면 자외선이 차단돼서 효과가 없어요. 유리창은 자외선의 95%를 막아버립니다. 베란다나 마당에 잠시 나가서 가볍게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으로 햇볕을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두 번째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약 4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고 고등어 한 토막에는 무려 400IU가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일주일에 2~3번만 챙겨 드셔도 비타민 D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면 영양 손실이 크니까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생선 2번, 달걀 1개를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생선 섭취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산성 음식으로 칼슘 흡수를 돕는 방법입니다. 레몬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은 칼슘을 잘 녹게 해서 흡수를 도와줘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이온화되면서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샐러드에 레몬즙을 약간 더하거나 깻잎 무침에 식초를 소량 넣어보세요.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직접 마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산미 있는 음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번째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귤 1개에는 약 5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고 키위 1개에는 70mg, 파프리카 반 개에는 무려 100mg이 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칼슘 이용률을 20% 이상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까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에 과일 1~2개만 챙겨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과일을 드셨나요? 5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면서 하는 걷기 운동은 뼈에 직접 자극을 줘서 단단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뼈는 자극이 없어서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되니까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집 근처를 천천히 3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30분 걷기 실천하셨나요? 6번째는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만 많이 드시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호두에는 45mg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견과류 한 줌 정도만 드셔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견과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7번째는 카페인과 술을 줄이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약 5mg씩 빠져나가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드시면 20mg 이상의 칼슘이 손실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많이 드시면 간에서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받아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뼈 건강에 좋습니다. 커피와 술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자주 드시나요? 8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뼈가 재생되고 회복돼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합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뼈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주무시나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은 통깨, 깻잎, 작은 생선을 중심으로 총 8가지 뼈 회복 음식과 칼슘 흡수를 높이는 8가지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만 열심히 드시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32%에 불과해서 몸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통깨는 40%, 깻잎은 45%, 브로콜리는 무려 50%까지 흡수율이 높아요.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면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 70% 이상이 석 달 안에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가 손상되면 일상생활이 크게 흔들립니다. 골절이 한번 오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근육까지 약해져서 전체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오면 1년 안에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석 달만 해도 골밀도 수치가 평균 7%에서 10%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고 허리나 무릎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년만 꾸준히 해도 골밀도가 15%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걸을 때도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직접 수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절대 변화를 느낄 수 없어요. 최소 석 달은 해보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반년 후부터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내일 아침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을 올려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뼈는 이런 작은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통깨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에는 깻잎 무침 한 접시를 꼭 챙겨 보세요. 저녁에는 작은 생선 한 줌을 간식처럼 드시고요. 이 3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더 빨리 회복시키는 식단 조합과 시간대별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점심에는 어떤 음식을,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조합해야 칼슘 흡수가 가장 잘 되는지 실전 팁을 준비했어요. 꼭 다음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가 있다면 1번,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